육아관이나 좀 원칙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이게 제가 근거 없는 칭찬을 좀 안 좋아해요. 아,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안 나왔어요. 혹시 일부러 안 나오게 하신? 좀 더 학습적으로 들어가서 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좀 공부시킨 게 있으실까요? 그죠? 네. 어디서도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들이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나온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친구들. 저는 언론정보학과 장현우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스튜디오 S 영상의 댓글이나 문의 메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얘기하는 학생들의 어머님, 학부모님들이 궁금하다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대 의대를 합격시키신 어머님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빨리 만나보야겠죠? 직접 스튜디오 S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멘토로 활동 중인 의예과 조시준 학생의 엄마 박달입니다. 네, 요새 또 스튜디오 S의 크리에이터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시준이. 제가 시준이랑 요새 세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좀 익숙하실 텐데 오늘은 또 어머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평소에 이제 주변에서 서울대 의대를 보낸 노하우가 뭐냐, 또는 이제 어떻게 공부시켰냐라는 질문을 사실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아니, 사실은 받은 적이 없어요. 진짜요? 예,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 이 자리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부담스럽기는 진짜요? 해요. 예, 근데 네. 생각해 보니까 저도 후배맘이었을 때 선배들 이야기들 많이 들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도움되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나왔어요. 아, 네. 그러면 사실 어디서도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들이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좀 미취학 시기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셨는지 제가 대신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독자 학부모님층이 되게 다양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폭이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이제 학부모님들까지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린 시절에 이제 육아관이나 좀 원칙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아이 때 그런 것들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 아이가 거부를 당하는 느낌? 특히 부모한테 네. 엄마한테 거부당하는 느낌이나 무시당하는 느낌은 절대로 받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아이가 뭐 엄마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아이한테 꼭 달려가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저한테 그렇게 주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것들이 아이가 엄마가 언제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엄마가 와줄 거야 라는 믿음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싫어하는 거 절대 안 시킨다. 진짜요? 그쵸. 응석바지를 키울까봐 조금 네. 걱정이잖아요. 저도 그 걱정은 했는데 아무리 아이라도 싫어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이유를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할 뿐이지 아이도 싫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는 왠지. 네. 예, 그래서 억지로 시키지 말자. 이거는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뭐 음식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먹여보고 이렇게 냄새를 바꿔서 먹여봤는데 그래도 얘가 알아채고 엄마 이거 먹기 싫어하면 그건 진짜 싫어하는 음식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우리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거.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크게는 유치원에 거기는 엄마 나 정말로 싫어 안 갈 거야 라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렇게 수용했던 것들이 좀 나중에 이 아이가 내 의견이 통하는구나, 엄마한테 내가 설명하면 그거가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 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를 이렇게 관통하는 한 가지가 뭐냐 생각이 들면 되게 존중받는다라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한다는 진짜요? 느낌이 그러네.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분명히 이제 어머니께서 거절을 해야 할 때가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땐 좀 어떤 방식으로 거절을 하셨던 거예요? 이유를 설명했어요, 정말로. 음, 애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거를 해줄 수가 없어. 네. 그건 어떤 때는 그 아이한테 좋지 않아서일 때도 있고 어떨 때 제 능력이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닐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너무 바쁜 어떤 시기에 나는 놀이공원에 가야겠다, 뭐 이런 건 제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유들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아마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크면서 아마도 이러이러해서 라고 이해를 점차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약간 감정보다 이유를 먼저 설명하신 그랬던 것 같네요. 좀 미안하네요. 혹시 MBTI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미취학 시기 때부터 엄마표 학습이 이제 막 엄청 유행을 한다고 해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좀
어릴 때부터 학습을 시키셨던 편인가요? 이걸 학습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신경을 안 쓰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었죠. 근데 뭐를 했지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냥 아이 책 읽기? 네. 한글 읽게 된 다음부터는 책 읽는 거. 또 영어 책은 꾸준히 읽혔어요. 진짜로. 네. 예. 영어 유치원 이런 걸 한 건 아니고 정말 책 읽기. 네. 집에서 CD 들으면서 책 읽기 시켰어요. 그런 것들은 꾸준히 하게 됐었고 아이하고 놀아줄 때 놀아준다는 말도 사실 좀 웃기긴 한데 같이 놀 때 아까도 막 티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근거 없는 칭찬을 좀 안 좋아해요. 아, 좀 무섭나요? 근데 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위로가 안 돼요. 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육아서에 보면 아이한테 끝없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제 성정상 그게 잘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림 그렸고 뭐 노래를 한 곡 불렀고 책을 읽었어라고 얘기했는데 잘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그 대신 저는 그거는 했어요. 책을 읽었어? 그럼 무슨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왜 그랬는데 그럼 다른 상황이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게 얘기를 시키는 것들을 저 좀 좋아했었고 질문을 좀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아 내가 예리한 질문을 했군 이런 느낌이 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의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리고 디테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전에 진짜 많이 얘기하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해주고 나중에는 뭐 역사적인 어떤 사건 인물 본인은 그게 역사 이야기인지 몰랐을 것 네. 같아요. 전 정말 얘기가 떨어져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런 식의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걸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분명한 거는 무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아이를 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맞았어요. 저 그렇게- 아이한테도 안 맞았고 아, 저도 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어 책 읽기를 시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제 파닉스라고 하는 그래서 A, B, C, D 처음부터 배우고 A 하면 애플 나오고 B 하면 바나나 나오고 그렇게 영어 단어를 외우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책 읽히실 때 그런 건 네. 없이 그냥 듣게 파닉스부터 했는데 네. 그게 문제가 좀 아직도 미안한 게 파닉스를 제가 해줬어요. 아 직접 가르치셨구나. 그래서 네. 아직도 엄마 내 발음이 이런 건 없나? 깊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초등학생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여러 영역에 걸쳐서 호기심을 좀 갖게 해주고 아이가 좀 어느 부분에 흥미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하신 부분 2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꼭 초등 때뿐만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줄 네. 수 있기를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아파트 옆단지 장터에 구경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좋은 전시회가 있다더라 뭐 이런 하여튼 할 수 있는 제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냥 일반 초등학교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공교육에서 너무 많은 기회가 있던데요. 방과후 수업부터 시작해서 뭐 탐구 대회, 뭐 말하기 경연 대회, 대회 뭐 영어 많죠. 무슨 뭐 대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들이 아이한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해보자. 그리고 그런 거 시도했다가 만약에 진짜 좋은 결과를 맞으면 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잘 안 될 때도 많죠. 근데 그렇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기 능력을 좀 요만큼이라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 네. 그런 걸 것 같아서 저는 그거 정말 많이 아이한테 권했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교육도 있었어요. 사교육은 이제 악기 같은 경우는 계속 어렸을 악기, 때부터, 네. 그러니까 초등 전부터 악기 얘가 이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악기는 2개 정도 계속 했었고 로봇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로봇 수업은 사교육을 했었어요. 네. 예. 저는 궁금증이 생기는 게 시키고 싶으셔도 안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시준이는 네. 제안하신 거를 그냥 이렇게 다 수용을 하고 그래 한번 해볼게 라는 친구였던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유도하신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저도 이제 이거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를 이렇게 이거 되게 재밌겠다. 뭐 그쵸?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좋겠다. 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는 그래 엄마 나 좋아요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렇게 꼬드겼는데도 싫어하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 뭐 미련 없이 그래 그럼
왜냐면 기회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싫다는 아이를 굳이 야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싫어하신 거는 싫어하는 건 예, 아시겠다는 맞아요. 그게 또 여기서도 계속 원칙을 가지고 가셨네요. 예. 그러면 이제 공교육 안에서 최대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셨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혹시 좀 어떤 거에 중점을 두셨을까요? 제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이거 어렸을 때 제일 기억날 것 같아요. 도서관 나들이. 도서관을 나들이에요. 정말 네. 나들이였어요, 저희.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갔었고, 진짜 그 에코백 큰 거 들고 네. 가서 책 빌리는 동안에 아이가 뭐 다른 책을 읽기도 하고, 날씨 좋으면 도서관 뒤에 숲에서 놀기도 하고, 어떤 땐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서, 그러니까 진짜 나들이식으로 도서관을 그렇게 갔었어요. 네. 참 좋은 기억이에요. 책을 읽으러 가자라기보다 그냥 뒷선이 아니라 뒷선은 좀 무섭고 도서관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사실은 저한테 검은 속내가 좀 있었던 것 같은 게요. 네, 어떤 속내였나요? 그러니까 네. 책을 좀 읽히고 싶은 욕심도 있고 좋은 네. 책을 아이한테 계속 이제 제안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책을 리스트업을 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네. 그 책들을 많이 조사했었어요. 예,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그 방대한 리스트를 보여주고 싶은 정도예요. 정말로 많이 네.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이런 책, 이 단계의 책들을 빌려와야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었고 아이는 가면 이제 책을 만났으니까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읽어요. 보통은 만화책이죠. 그렇죠. 초등학생이니까. 예, 네. 만화책을 읽으면 좋아하는 만화책도 몇 개 있었어요. 무슨 뭐 어디에서 살아남기 아, 그런 거 알아요. 보셨나요? 예, 네. 그거 아이는 막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책들 꺼내서 이거 어때? 이거 빌릴까 말까? 뭐 아이 의견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이만큼 빌리고 아이들은 책 읽다가 오늘 책 2권 더 빌려가도 돼? 그리고 자기 만화책을 거기 2개 넣고 그러면 집에 와서는 제가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 공책에 오늘 빌린 책들 이제 책 제목과 오.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사실은 출판 연도까지 오, 이런 네. 써놨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제 리스트를 쭉 적어 놓으면 뭐 잘 없는 동안에나 뭐 그런 동안에 아이는 그거 읽고 이제 체크 해놔요. 그게 뭐 어떨 때는 일주일 갈 때도 있고 5일 만에 다 읽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거 다 됐다 그러면 야 그럼 우리 다음 책 빌리러 가야겠다 하고 이제 그거 반납하러 가는 우와.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미있고 행복한 기억이에요. 아이도 가끔씩 얘기해 보면 엄마 그때 우리 재밌었지 그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상적이에요. 아니 진짜 드라마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재밌었어요. 진짜 좀 좋았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책들을 리스트업을 해두셨다 하셨잖아요. 네. 혹시 기준이 있으셨어요? 그 책들을 리스트업하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들이 왜냐하면 전 직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사실은 리스트를 주세요. 이거는 진짜 어머니들 사이에서 좀 말하기 미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인터넷 카페 같은 거에 가입을 했었고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키웠을 때 좋았던 책들 리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고 특히 영어책 같은 경우는 아마 어머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 단계별로 네. 책들 리스트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아,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착착착 쌓아 놓는 거죠. 예,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놨었어요. 보여주시려고. 예, 네. 테레비들을 보게 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렇죠. 테레비도 보고 싶고 뭐 이러는데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안 나왔어요. 혹시 일부러 안 나오게 하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어린이 채널 이런 것들이 집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재미있게 혹하게 만드는 그런 다큐멘터리들도 사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인터넷 카페 같아서 어머니들이 많이 공유를 하세요. 그것도 역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아니면 영어로 된 귀여운 드라마들, 네. 만화들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봤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분야도 한 뭐 수학 과학에 치중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 뭐 예술 쪽도 있고 역사 이런 철학 이런 부분들도 분야별로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뭐 다른 쪽은 제가 그래도 요만큼 보면 아 이거 좋겠어라고 하는 네. 것들을 제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 수학은 제가 진짜 문외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다른 분들의 리스트를 엿보는 거. 그래서 나도 이거 한번 읽혀봐야겠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랬나 봐요. 네.
두 가지 포인트로 뽑아주신 게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주시고 도서관 나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아주셨던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인 것 같은데 좀 더 학습적으로 들어가서 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좀 공부시킨 게 있으실까요? 영어죠. 영어. 네. 영어는 2학년, 3학년 그때부터는 네. 영어 학원에도 보냈어요. 이제 전국에 들어가 있는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이에요.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네. 나중에는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이제 토플 자연스럽게 그게 토플 네. 시험 준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학원에서 시켜주기도 하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영어 학원 다니면서도 영어 책은 계속 읽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럼 영어 책을 혹시 일주일에 한 몇 권 정도 읽으셨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 얇은 책이라서 뭐 하루에 서너 권도 읽을 수 있고 10권도 읽을 수 네. 있는 그런 되게 정말 얇은 책들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권을 꼭 읽어라 이런 거 없고 정해두신 게 아니었어요? 예, 이 정도 아. 두께면 얘가 며칠을 읽겠구나 하고 빌려오고 그것을 읽으면 반납하고 다시 빌리고 근데 나중에 좀 더 네. 크면 좀 두꺼워지잖아요. 네, 이 맞아요. 책이. 그럴 때는 뭐 한 권을 좀 오래 읽기도 하죠. 예. 그런 대중 뭐 기준을 두거나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영어 책을 읽기만 한 건가요? 아까 CD 얘기도 잠깐 그렇죠. 하셨어가지고. 읽는 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 얇은 영어 책들 아이들이 읽는 영어 책들은 CD하고 같이 세트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아마 다른 음원들이 있겠죠. 네. 그런 거 이제 들으면서 같이 눈으로 읽고 들으면서 뭐 쉐도잉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읽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했던 것 같아요. 뭐 이해했는지도 조금 알고 싶으니까 또 네,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아,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칭찬보다는 질문을. 초등 고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이제 막 푸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직 천천히 가도 돼. 초등학교 4, 5학년 뭐 이때니까. 둘 중에 좀 하나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시키셨는지. 고학년이 되어가니까 이제 영어가 그러면서 5학년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수학 학원을 보냈어요. 아, 예, 사고력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거는